안녕하세요. 윤지표 교수입니다. 저는 오늘부터 동남아시아와 관련된 역사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역사라고 하는 것은 또 현재를 보여주는 렌즈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의 수많은 과거의 시간들이 압축되어서 바로 지금의 모습을 역사는 비춰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를 공부한다는 것은요, 어느 지역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기초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세계사의 흐름 속에서 동남아시아는 자신들의 전통을 구축하고자 하는 노력하고 또 외부로부터 받는 끊임없는 영향 속에서 상호작용을 하면서 많은 인물들 또 여러 사건들을 만들어낸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동과 서, 남과 북으로 대륙과 바다를 통해서 사방으로 트인 그런 지리적인 특징으로 인해서 동남아시아는 문명의 통로이자 또한 교차로로서 역사적인 여러 가지 특징들을 지금까지 축적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동남아 역사를 들여다보면서 이 역사 속에 담긴 여러 테마들 또는 에피소드를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좀 재미있게 들으실 수 있는 내용, 그러나 들어두시면은 충분히 보람이 있는, 쓸모가 있는 그러한 이야기들로 좀 진행을 해보고자 합니다. 이걸 알면서 왜 동남아 역사를 공부한다고 해서 무엇일까? 나랑 무슨 관계가 있는가 싶겠지만 그걸 통해서 또한 우리 역사도 비춰볼 수가 있고요. 또한 우리와 또 동남아와의 역사 같은 것도 제가 다룸으로써 우리가 알고 있는 동남아시아 또 알고자 하는 한국과 동남아시아 관계도 우리가 더 잘 파악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이러한 동남아시아라는 지역의 역사를 어떤 구별을 해서 어떤 시대 구분을 가지고 보는 것이 좋을까라는 걸로 우선 시작을 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역사 그러면은 우리가 시대 구분 같은 것들을 하죠. 그 시대 구분 하면은 우리 같은 경우라면은 하나의 우리의 한국의 역사 그러면은 삼국 시대, 그 다음에 통일신라의 시대, 고려 시대, 조선 시대, 그 다음에 현대 이런 식으로 해서 일종의 왕조의 역사, 한 나라의 그 역사는 대부분 또 왕조의 역사라든지 특정한 그 시기를 장악했었던 어떤 그 세력이나 그 체제를 놓고서 이제 시대 구별들을 많이 하죠. 예, 영국도 마찬가지고요. 많은 나라들이 이런 방식으로 합니다. 동남아시아도 물론 그런 식으로 시대 구별을 할 수가 있어요. 나라별로 본다면은 태국 같은 경우에 스코타이 왕국이 있었고 아유타야 왕국이 있었고 지금의 짜크리 방콕 왕조가 있고 해서 왕조 중심으로다가 또 그런 서술을 하고 또 그들의 교과서도 그런 식으로 또 구별을 해서 역사를 서술을 합니다. 베트남 같은 경우에도 우리랑 비슷해요. 중국으로부터 한나라로부터 또는 당나라로부터 완전히 독립을 한 서기 939년 이후에서부터 만들어진 계속 이어지는 다양한 왕조들이 있습니다. 리 왕조도 있었고 레 왕조도 있었고 프랑스가 들어오기 전까지의 응행 왕조까지 소위 왕조사 중심으로 그 역사를 살펴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동남아시아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동남아시아 전체를 아우르는 것이죠. 여긴 인도네시아도 들어가고 지금 현재로 보면은 인도네시아, 필리핀, 베트남, 태국, 미얀마까지 다 포괄을 하는 동남아시아라는 지역을 제가 좀 지역 단위를 놓고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동남아시아라는 지역 차원의 을 보기 위한 역사적인 시대 구분이 좀 필요해요. 그런데 이것은 간단하게 세 개의 시대 구별로다가 보고서 들여다보시면 편합니다. 자, 이것이 이제 제가 보여드리는 이 표인데요. 전통시대, 그 다음에 식민시대, 그 다음에 식민시대가 끝나고 나서의 독립시대. 이렇게 세 가지 시대 구분으로다가 동남아 역사를 살펴본다면은 동남아 역사의 큰 흐름들 또는 그 속에서의 특징들을 잘 구별해내고 또 그 속에 들어가 있는 여러 어떤 에피소드들 또는 알아야 될 것들이 굉장히 그 시대 속에서 이러한 특징들이 결국 지금의 현대에 와서 독립시대 이후에 현대에 와서 또 이렇게 또 영향을 미쳤고 이런 관계가 있구나 이런 설명이 잘 됩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전통시대에서부터 시작해서 식민시대로 그 다음에 독립시대로 이어지는 이러한 동남아시아의 세 가지 역사 시기 구분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좀 얘기를 하려고 해요.
자, 그러면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포인트는 뭐냐면 가운데 있는 시기입니다. 소위 식민시대인데요. 동남아시아라는 지역이 이 식민시대를 거침으로써 지금의 우리가 보고 있는 뭐 10개의 나라의 그 틀을 갖추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 식민시대가 준 역사는요, 역사적인 특징은 그 전 시대인, 식민시대가 시작되기 전 시대인 그 더 오랜 기간 동안에 클래시컬 피리어드라고 불리는 전통시대와 못지않게 큰 영향을 지금도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식민시대가 주는 의미라든지 그 내용을 파악을 해보는 것은 매우 중요해요. 자, 그런데 식민시대라고 하는 것은 언제 시작을 했느냐라고 하는 것인데, 보시다시피 1511년도 포르투갈에 의한 말라카 왕국의 점령, 1511년 그러면은 바로 16세기부터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것은 대항해 시대를 시작을 하는 포르투갈과 스페인, 이것이 바로 이제 유럽의 소위 근대로 본격적으로 들어가는 또 한 시대를 알리는 그러한 큰 변화였죠. 이런 대항해 시대를 연 포르투갈과 스페인이 서로 경쟁하는 가운데 16세기에 들어 이게 이제 15세기 말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거든요. 그 이후 16세기 초 그들이 대항해를 하면서 결국 지구의 반을 돌아서 만나는 지역이 보게 되면 동남아시아거든요. 그 동남아시아의 이슬람 왕국이었던 지금 말레이 반도의 싱가포르와 그 쿠알라룸푸르 사이에 말라카라는 도시가 있어요. 그게 당시에 말라카 왕국, 이슬람 왕국이었거든요. 그 왕국을 포르투갈이 점령을 하고 거기에 요새를 세우면서 그야말로 식민을 시작을 합니다. 이게 바로 1511년 매우 중요한 식민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해로서 기억을 해두시는 게 좋아요. 자, 그 이후에 무려 한 400여 년간의 시간 동안을 식민시대라고 부를 수는 있으나 갑자기 모든 지역이 한꺼번에 다 동남아가 식민지가 됐다는 얘기는 아니겠죠. 그러니까 그것도 또한 내용적으로 식민시대도 몇 개의 시기 구분을 할 필요는 있어요. 한 400년 동안의 시기가 흘러서 20세기 들어와서 1945년도가 바로 이 동남아시아 차원에서 봤을 때 그럴 경우라면 우리나라하고도 이거는 아주 밀접히 연관이 됩니다. 우리는 바로 일제로부터 해방을 얻은 1945년 8월 15일이 중요한 우리의 현대 시작이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태평양 전쟁을 겪으면서 일본이 점령을 했었던 그 태평양 전쟁이 1945년 8월 달에 종식이 되면서 이것은 하나의 400년 동안 이어졌었던 동남아시아 전체로 봤을 때의 식민시대가 끝나는 그러한 중요한 또한 시점이 됩니다. 우리와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 시대를 식민시대의 끝지점으로 보게 된다면 1945년 이후, 즉 20세기 중반 이후는 동남아시아의 여러 나라들이 본격적으로 독립을 쟁취하게 되거나 또는 독립을 선언하거나 하면서 하나 현대로 들어온 시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기는 우리가 독립시대라고 부르고 이거는 지금의 오늘 이 시점에 현대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유럽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유럽을 지역 차원에서 전체로 봤을 적에는 어떤 시기 구분을 하나요? 우리가 뭐 잘 아듯이 여러분들도 고대, 중세, 근대, 현대 뭐 이렇게 크게 시기 구별을 한 4개 정도로다가 나누어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각 나라가 갖고 있는 뭐 왕조사라든지 이런 것이 따로 있지만 하나의 지역을 좀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적에는 이렇게 고대, 중세, 근대, 현대라고 하는 시기 구분을 하면서 역사를 들여다보죠. 자, 마찬가지 맥락입니다. 동남아시아도 10개의 나라로 지금 현재 구성은 되어 있지만은 이 동남아시아 지역을 역사적으로다가 관통을 해서 들여다볼 적에는 식민시대를 가운데 놓고 즉 16세기부터 20세기의 중반까지 그러니까 16세기 이전까지의 그야말로 선사시대에서부터 16세기까지를 전통의 시대 클래시컬 피리어드라고 이렇게 저희는 한번 놓고 보고요. 그 다음에 식민시대 콜로니얼 피리어드를 놓고 보고요. 20세기 중반 이후를 소위 인디펜던트 피리어드라고 해서 독립의 시대,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그게 바로 현대가 되겠죠. 이렇게 크게 3개의 시기 구분을 하고 들여다보면은 전통과 식민과 독립시대라고 하는 것이 각각이 갖고 있는 시기적인 특징도 있고요. 그 속에서 나타나는 많은 또 이야기거리들이 있고요. 그것이 역사가 현대의 지금에 미치고 있는 어떤 영향들이 있을까 또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
이러한 것들을 또한 우리가 많은 재미난 이야기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속에서 또 우리와의 관계 같은 것도 각 시대별로다가 몇 가지 짚어볼 수도 있고요. 저는 이렇게 일단 여러분들에게 동남아시아의 역사 시기 구분을, 3시기 구분을 제시해서 보면은 좋다라고 하는 큰 틀을 먼저 오늘 제시를 해 드리고요. 앞으로 각 시대마다 전통과 식민과 독립, 주로 이제 역사 얘기니까 전통의 시대와 식민 시대 얘기를 많이 할 텐데요. 주로 에피소드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흥미있게 들으실 수 있는, 또 알아두시면 좋을 만한 그러한 것들을 테마로 삼아서 여러분들과 동남아시아 역사 이야기를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